적덕하고 명당 쓴 효자. 하늘이 정해준 운명도 사람이 바꿀 수 있을까? 사랑하는 부모를 위한 효심, 가난한 이들에게 베푼 선행, 그가 쌓은 적덕은 천신과 지신의 감동을 불러일으켰고 기적 같은 만남을 불러오는데, 이야기의 시작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한 집안 사람들에서부터 출발한다. 전라북도에 익산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곳에는 은요, 즉 남들이 알지 못하게 효행을 실천하는 집안이 4대째 이어져 오고 있었어요. 보통 가난한 사람들은 부모에게 효도하면 바로 표가 나고 칭찬을 받지만, 부유한 사람들은 재산이 많다 보니 사람들이 저 사람은 부모를 잘 모시겠지 하고 생각해서 굳이 드러내어 칭찬받을 일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집안은 조용히 효행을 실천하며 4대를 이어왔어요. 그런데 이 집안이 가이부가이빈이라 했어요. 즉 부유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한 집안이었어요. 전라도는 원래 곡창지대로 만석군도 있고 몇 천석을 거두는 부자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 집안은 600석 정도를 추수했어요. 그 양이 4대째 변하지 않았어요. 보통 사람이었다면 소작농들에게 도지를 더 받아서 늘리거나 줄일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집안은 4대째 도지를 올리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바로 성심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자긴들에게 높은 도지를 받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대에서 정한 도지 그대로 유지했고 그 덕분에 4대째 600석을 수확했어요. 뿐만 아니라 부모를 모시는 태도도 남달랐어요. 부모님께 무언가 해드릴 일이 생기면 일부분거행, 즉시 실천했고, 어디를 가더라도 출필고 반필면 어디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부모님께 반드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그날 있었던 일을 다 부모님께 보고했어요. 이렇게 4대째 효행을 실천했지만 이 집안은 효자 표창 같은 걸 받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집안 대대로 효성이 깊었기 때문에 그 아들도 자연스럽게 효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병환이 깊어지셔서 돌아가실 병이 들었어요. 그 아들이 조심스럽게 여쭈었어요. 아버지, 지리에도 조예가 깊으시니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어디에 모셔야 하겠습니까? 그러자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가 좋은 질문을 했구나. 내 묻힐 곳이야 이미 있지만 내가 효심을 담아 나의 좋은 맷자리를 찾고 싶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덧붙이셨어요. 우리 선산을 보아하니 좋은 맷자리가 별로 드물구나. 충청도 보령에 가면 내 친구가 있다. 그 친구는 지리에 아주 정통하고 책도 많이 읽은 분이야. 그 친구를 찾아가면 내가 나를 모실 좋은 자리를 정해줄 것이다. 하지만 너무 서둘지 말고 우선 날 가빈에 안치하고 천천히 좋은 자리를 찾아보거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셨어요. 내 손자가 이번에 결혼을 하기로 했지만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니 혼사를 이루지 못하는구나. 하지만 내가 죽거든 3년상을 마친 뒤에 혼사를 진행해라. 그렇게 말씀을 마치고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들은 아버지를 우선 가빈에 모셨는데, 예전에는 집안에서 임시로 빈소를 마련하는 방법이 따로 있었어요. 그 방에는 구두를 뜯어내고 모래를 많이 가져와 돋운 후에 시상을 만들어 관을 모시고 천장 높이만큼 모래로 봉분을 쌓아 올려 3년 동안 두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3년 안에 육탈, 즉 살이 다 없어지고 백골만 남게 되는 것이었죠. 그 후에 명당을 찾아 만년유택지지나 천년유택지지라고 할 만한 곳에 묘를 정하는 것이었어요. 이런 곳은 직관들이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하면서 추천해 주었지만 이 사람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직접 좋은 자리를 찾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는 보령 땅에 있는 아버지의 친구를 찾아갔어요. 그 보령에 있는 아버지의 친구는 구씨였어요. 그는 반갑게 맞이했지만 상복을 입은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허, 친구가 벌써 세상을 떠나다니. 서로 안부를 전한 지가 몇 년이 되었는데 이렇게 별세했다니 내가 죄를 많이 지었구나. 진작에 문안도 드리지 못하고 찾아뵙지도 못했으니 내 죄가 크네. 그런데 자네가 불쑥 나를 찾아온 걸 보니 혹시 아버님의 맷자리를 구하려는 것이 아닌가? 그가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자 구씨가 말했어요. 자네 아버지가 4대째 효자인 줄 내가 알고 있네. 자네 또한 효자이니 5대째 효자가 되는 것이군. 하지만 자네 아버지의 만년유택지지는 내 능력으로는 잡아줄 수 없네. 다행히 내 선생님이 계시네. 이 편지를 가지고 가게. 내 선생님은 소백산하에 계시네. 그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내가 쇠 하나를 줄 테니 이것을 사용하게. 이 쇠를 보면 멀리서도 정북을 가리킬 것이야. 그걸 따라가게. 그곳에서 다시 쇠를 놓고 방향을 잡아가면 닷새를 지나면 소백산에 계신 선생님을 찾게 될 걸세. 길을 묻고 다니면 오히려 복잡하고 번거로울 테니 이 쇠가 가리키는 대로만 가면 된다네. 이것이 바로 지남철이야. 보통 남쪽을 가리킨다 해서 지남철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 쇠는 북쪽을 정확히 가리키는 것이야. 꼭 그대로 실행하게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친구는 이튿날 그를 떠나보냈어요. 길을 떠나려니 구씨가 행장, 즉 며칠 동안 먹을 식량을 싸서 주었어요. 그는 그것을 짊어지고 쇠를 사용해 정북을 가리키면서 길을 떠났어요. 멀리 보이는 곳을 정해놓고 안표를 설정한 다음 또 그곳에 도착하면 다시 쇠를 놓고 방향을 잡았어요. 이렇게 몇 날을 가다 보니 결국 소백산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이 산은 너무도 험난한 곳이었어요. 산속을 깊이 들어가다 보니 층암 절벽이 이어졌고 아주 험한 길이었어요. 그러다가 눈앞에 기이한 집이 나타났어요. 그곳은 돌을 지붕처럼 덮어놓은 집이었어요. 흔히 말하는 여와 지붕이었죠. 그 집을 보고 그는 조심스럽게 문 앞에 다가가서 말했어요. 선생님 계십니까? 선생님 계십니까? 잠시 후 위쪽 바위에서 기척이 들렸어요. 그곳에서 하얀 수염이 배꼽 아래까지 길게 내려온 아주 노련한 노인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머리도 하얗게 길고 깊은 산속에서 오래 산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는 순간 이분이 바로 선생님이구나 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노인이 가까이 오더니 물었어요. 아, 네가 아무개 아니냐? 예, 그렇습니다. 상을 당하고 아무개를 찾아가 내게 편지를 전한 것이구나. 보령에 있는 아버지의 친구가 말한 대로 그는 이곳까지 온 것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노인은 그를 가만히 바라보며 말했어요. 관기 모자는 인원수재라. 사람의 눈빛을 보면 그의 속마음을 알 수 있다 하였느니라. 내 형용을 보니 내 아버지의 유택지지를 찾으려 온 것이 분명하구나. 그렇다면 내가 여기 앉아서도 내 아버지의 묘 자리를 잡아줄 수도 있지만 내가 5대째 효자라니 나도 5대 효자에게 걸맞은 성의를 다해 자리를 잡아주어야겠지. 하지만 내가 이 자리를 떠나 내 집에 가서 3년을 있어야 한다. 3년을 있어야 하는데 내가 자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내 성심이 자리를 잡는 것이니라. 그러고는 노인은 다시 말을 이었다. 나는 여기서 화식을 하지 않고 벽곡을 하며 생식만 했느니라. 내 집에 가서도 벽곡을 해야 하니 나는 3년 동안 쌀밥을 먹을 수 없을 것이야. 산삼, 더덕, 황정 같은 것을 구할 수 없으니 나를 위해 콩물을 만들어주게. 생콩을 불려 갈아서 그 물을 짜낸 다음 거기에 밥 한 술씩 말아서 주면 나는 벽곡하는 것과 다름없이 살 수 있을 것이야.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가 대답했다. 아, 하다뿐이겠습니까? 선생님의 분부대로 그대로 거행하겠습니다. 고맙다. 그러면 이 짐을 챙겨서 내일 떠나자. 그렇게 해서 그는 그날 밤 노인과 함께 머물렀다. 노인이 식사를 꺼냈는데 솔방울만 한 것 몇 개를 내놓았다. 이것은 더덕, 황정, 산삼 등을 쪄서 만든 식료품이다. 가는 길에 이것을 먹으며 요기하도록 하자. 내 집까지 가면서 중간에 보령 땅에 있는 내 아버지 친구도 잠깐 방문한 후 가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노인과 함께 길을 떠났다. 갈 때는 닷새가 걸렸는데 올 때는 하루 만에 도착했다. 노인은 마치 축지법을 쓰듯 빠르게 이동했고 당일에 보령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구씨를 다시 찾았는데 노인은 그에게 말했다. 이 사람이 5대째 효자이기에 내가 직접 가서 자리를 잡아주려 하네. 그러자 구씨도 말했다. 선생님께서 이 사람과 5대째 효자가 사는 집안을 위해 유택지지를 꼭 잘 매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다시 길을 떠나 결국 전라북도 익산에 도착했다. 노인은 도착하자마자 그 집에서 머물게 되었다. 그는 아버지가 생전에 쓰던 방에서 거처하도록 했고 부뚜막을 마련해 음식을 준비했다. 그는 맷돌을 챙겨놓고 콩 한 홉을 불린 다음 맷돌에 갈아 두부 만들듯이 짜서 콩물을 준비했다. 그 콩물 한 대접을 준비한 후 식구들이 먹는 밥에서 한 주걱 퍼서 그 콩물에 말아주었다. 이것이 나의 식사다. 삼시세끼를 이렇게만 해주면 된다. 노인은 3년 동안 이 식사를 하며 그 집에 머물렀다. 그리고 그는 다시 물었다. 내가 너의 아버지의 유택지지를 찾으려 할 만큼 성의를 다해 나를 모셔왔으니 내 말을 꼭 따를 것이냐? 예. 그럼 내가 몇백 석을 수확하고 있는가? 600석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그 600석의 토지는 내가 장만한 것이냐 아니면 내 아버지가 장만한 것이냐? 그는 대답했다. 아니옵니다. 제 고조 때 장만하신 것입니다. 고조 때부터 600석을 수확했으며 일정한 기준으로 매 두락에 7두씩 1000수답이면 5두나 4두씩 받으며 유지해왔습니다. 그 이상 사지도 않았고 그 이하로 줄이지도 않았습니다. 노인은 그의 답변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려? 그렇다면 술섬이나 술 좀 마련하고 돼지도 몇 마리 잡아서 잔치를 열게. 자긴들을 다 불러 모아서 말일세. 4, 5대 동안 자긴으로서 수고를 많이 했으니 자긴들 덕택에 자네 가문이 편안하게 살았고 선영의 봉제사도 잘 받들 수 있었네. 이제부터는 정돈이 직돈이 따지는 것 없이
자긴들이 주고 싶은 만큼만 받아서 생활하겠다고 선포하게. 자긴들에게 이제는 지상권을 주어서 그들이 자유롭게 정한 대로 도지를 내도록 하게. 그동안 자긴들이 힘들게 일해온 만큼 그 권리를 보장해주게.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하여 쌀섬이나 술을 준비하고 돼지도 몇 마리 잡아 잔치를 크게 열었어요. 수백 명의 자긴과 사암을 초대하여 성대한 잔치를 벌였어요. 그 자리에서 그는 자긴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장만한 땅도 아니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장만한 것도 아니네. 이 땅은 고조부 때부터 내려온 것이고 대대로 정해진 도지를 받아왔을 뿐이야. 그동안 자긴들에게 미안했네. 앞으로는 올 가을부터 자긴들이 처분하는 대로 받을 것이네. 주고 싶은 대로 갖다 주는 만큼만 받아서 생활하겠네. 그렇게 그는 공식적으로 선포했어요. 그러자 자긴들이 모두 감동하며 말했어요. 그동안도 후한 도지 덕분에 편하게 농사를 지었는데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들은 모두 감격하며 감사의 인사를 드렸어요. 그렇게 한 해를 보냈어요. 작년까지는 600석을 받았는데 올해는 400석만 받았어요. 자긴들도 의리가 있어서 자신들이 줄 수 있는 만큼만 가져다 바친 것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드디어 3년째가 되었습니다. 7월 장마철이 되었어요. 며칠 동안 비가 퍼붓듯이 내렸어요. 그때 농가에는 큰 집과 넓은 밭마당이 있었는데 그 밭마당 한쪽에는 퇴비 구덩이가 크게 파여 있었어요. 그 선생님이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다가 주인을 불렀어요. 아무개야? 예, 선생님. 너 저것 좀 봐라. 퇴비 구덩이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거기에는 능구랭이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구렁이가 엄청나게 컸어요. 큰 연못, 나무 기둥만 한 크기의 구렁이가 두꺼비 한 마리를 입에 문 채 몸의 반은 구덩이에 들어가고 반은 아직 밖에 나와 있었어요. 선생님이 다시 물었어요. 너 저런 능구랭이를 본 적이 있느냐? 처음 봅니다. 저 두꺼비가 저 구렁이 배 속으로 다 들어가려면 아직도 한참 걸리겠구나. 그 안에 준비할 것이 있다. 큰 양병 항아리 하나를 구해오너라. 입구가 넓고 큼직한 것으로. 그리고 땅을 파서 묻을 단지 하나도 준비해라. 그 후 저 구렁이가 두꺼비를 다 삼킨 순간 붙잡아서 양병에 넣어라. 양병에 넣은 후 단지를 땅에 묻고 양병을 단지 안에 거꾸로 세워라. 그리고 솔가지를 따다가 솔잎으로 단단히 틈을 막아라. 그 후 부드러운 천을 물에 적셔서 꼼꼼하게 감아 밀봉하도록 해라. 마지막으로 왕겨 서너 섬을 준비해서 단지 위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라. 예, 선생님. 그렇게 하겠습니다.